지금 할 강의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망자를 가져왔던 전염병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 건데요. 자, 하나는 1340년경에 돌았던 흑사병,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이 강의하고 이번 전염병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이 두 전염병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또 지배 계층이 흔들리고요. 역사가 뒤바뀌어 버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망자 수만 해도요, 거의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추산으로 5천만 명까지는 가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게 추산이 그렇게 막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전 세계 1억 명 정도는 죽었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이. 그리고 또 흑사병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병이죠, 사실. 지금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고 거의 뭐 우리가 겪는 어떤 팬데믹의 시초죠, 사실. 근데 이때도 2,500만 명에서 이 정도 인구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 당시에 2,500만 명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진짜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산업, 뭐 사회 계층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뭐 잠깐 1년, 2년, 잠깐이 아니죠. 1년, 2년이 이렇게 돈 것도 아니에요. 흑사병은 4년 돌았어요. 4년. 그래서 말 그대로 4년 동안의 사망자가 어마어마했고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고 말 그대로 뭐 도시 기능 자체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흑사병은요, 일단은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이름이 지어지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대전염병이다 라고 불렸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흑사병이 퍼진 후 200년 뒤에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이 흑사병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흑사병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흑사병이 돌기 전에 유럽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은 12세기 유럽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맞았대요. 그래서 뭐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농지의 증가, 그리고 또 기온의 상승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대요. 예로 들면 10세기 초 영국의 인구가 15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14세기 초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초 영국의 인구가 400에서 700만 명으로 집계됐대요. 몇 배가 뛴 거예요? 한 3배에서 많게는,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4, 5배 뛴 거죠. 5배는 아니다. 하여튼 많이 뛴 거죠. 정말 많이 뛴 거죠. 증가를 했는데요. 흑사병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300년부터 1347년 대략 40년간 20년의 기근이 있었대요. 저희가 뭐 작년에는 말 그대로 홍수가 너무 많이 났고요. 또 2년 전에는 가뭄이 또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죠.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해요. 40년 동안에 엄청난 식량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교류가 되면서 극복이 가능한데 그 당시의 사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식량의 가격이 폭등하고요. 또 먹을 거를 살 수 없어서 흑사병이 오기 전에도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대요. 그 당시 유럽이 그랬대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였고, 또 새로운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나 체계도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134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몽골군이요 쳐들어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크림반도라고 해가지고 그 흑해 위의 땅을 크림반도로 하거든요. 흑해 쪽 땅을. 거기에 크림반도에 페오도시아라는 성을 몽골 군들이 포위를 해요. 이렇게 포위를 하는데 이 도시를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몽골군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시체를 성 안에 던집니다. 투석기를 통해서. 그래서 성 안에 전염병이 퍼졌대요. 이때 이 성에 있던 이탈리아 상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전염병과 함께 간 거예요.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탈리아 위치를 보면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탈리아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있고, 지중해 있고, 흑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위치가 지중해의 거의 뭐 중간 위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무역의 도시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또 여기 안에 있던 제노바 상인을 통해서 흑사병이 전 유럽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흑사병.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는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을 가르치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신학 중심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흑사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왕이 1348년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흑사병 연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토성과 목성과 화성의 궤도가 지나치게 겹쳐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라는 어떤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보통 우리 전염병 얘기하면 패스트라고 하는데요. 전염병이 돌 때는 기본적으로 동물, 사람 이렇게 합쳐져요. 뭔 소리냐면 패스트는 우리가 지금은 알죠? 쥐에서 왔다는 거, 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다라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지금 갖고 있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을 아프게 하지? 어떻게 동물이 사람으로 전염을 시킬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어떤 관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패스트에 전혀 대처할 수가 없었죠. 자, 그 당시 이탈리아의 모습을 좀 표현한 책이 있다는데요. 좀 얘기를 하면 도시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사람이 나가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들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혹은 한 들것에 한 가족의 시체가 다 실려 있기도 하고요. 또 전날 사람이 죽어서 다 태웠어요, 사람을. 근데 다음날 되면 또 그만큼의 숫자가 시체에 뭐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치명적인 흑사병의 결과 유럽에서 2,000명에서 2,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별로 사망률이 달랐는데요.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은 피렌체는 도시의 80%가 사망했대요. 그런데 환자를 격리시킨 밀라노는요 15%의 사망자만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폴란드 지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 당시 국왕이었던 카지미 애시라는 국왕, 카지미 애시 3세가 국경 지대를 완전히 통제했대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폴란드만큼은 정말 피해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이 흑사병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사회적 시스템, 어떤 사회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요. 또 종교적, 세속적 이런 권력 구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약탈, 또 말 그대로 여러 범죄가 일어나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뭐 법을 집행하는 자들, 경찰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또 어떤 지역은 진짜 무법지대에 가까웠대요. 사람들이 절망과 분노에 차서 이거를 풀 수 있는 희생양을 찾았대요. 이때 그때 사회적 약자였던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소문이 돌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비뇽, 카탈루냐, 스트라보로 지역에서는 유태인 학살이 시작됐는데요. 스트라보로 지역에서는요 1800명의 유태인 중에서
900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절반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유럽에서 발생을 하죠. 흑사병이 돌기 전에 유럽 인구가 1300만 명이었대요. 흑사병이 돌기 전 프랑스 인구가 130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흑사병 이후에 이것을 회복하기까지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바로 흑사병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스토리고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있죠, 여러분들? 이어서 스페인 독감을 강의할 건데요. 조금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